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제가 올린 마지막 영상이 삿포로 여행 브이로그인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로드를 한지. 근데 보통 영상을 올리고 나면 특히 그 다음 영상 올릴 거리가 없으면 그냥 올릴 거리도 없고 당분간 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가실 때쯤에 리뷰할 영화가 생기거나 다른 주제가 생각이 나면 이제 슬슬 찍어서 작업 시작해야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삿포로 브이로그 올리고 딱 그 생각이 들 시점에 미용실에 갔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꼴로는 도저히 카메라를 킬 수가 없다. 카메라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가 좀 봐줄만 한 상태가 된 지금 드디어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혹평도 많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살펴볼 만한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한 자리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오스카 영화인데 오스카 시즌 빨은 다 빠졌지만 최소한 내년 오스카 전에는 다뤄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영화 게러스 에드워즈 감독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일단은 근래에 이렇게 이 정도로 레퍼런스가 많은 영화가 있었나?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주제의식이라 하면 인간을 모방한 피조물을 매개체로 해서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공적인 피조물들이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계의 영원한 고전이 있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진 구조물들이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과 아시아, 특히 미국과 동남아의 대립, 이거는 배경으로 보아도 베트남전에 대한 속죄 의식이 묻어 있지 않나.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건이 갖는 정체성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데, 이런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전쟁과 광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몰된다는 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심리적인 테마가 보여지고, 좁게 보면 빌런 캐릭터 한 명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지옥의 묵시록에 나오는 그 말론 브란도가 분한 커츠 대령을 따라하려고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계 문명과 자연 문명의 충돌이기도 하죠. 특히 거대한 기계 병기를 통한 파괴, 아바타도 그렇고 듄도 그렇고 주인공에 대항하는 반동 세력을 거대하게 묘사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관객에게 시각적인 카타르시스, 쾌감을 안기고, 또 그에 대항하는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주인공의 행동에 어떤 절박함을 부여하는 그런 게 또 게러스 에드워즈 감독의 장기거든요. 2014년작 고질라도 그렇고 스타워즈 로그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영화에는 AI 로봇들의 창조자인 니르마타라는 존재를 로봇들이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필멸의 존재에 불과한 특정한 인간을 신과 같이 숭배하는 것, 이건 역시 듄이라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메인 테마로서 우리가 접한 적이 있죠.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충돌이라는 어떤 편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도는 당연히 스타워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스타워즈를 모방한 모탈 엔진 실사 영화에서도 서양과 동양의 대립, 그리고 기계 문명과 자연 문명의 대립과 합쳐져서 모탈 엔진 실사 영화에서도 모방한 적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레퍼런스를 찾아왔는데, 무고한 민간인, 특히 종교인에 대한 군대 학살, 이런 장면으로 봤을 때는 쿤둔이나 사일런스와 같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종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RP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리렉시티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산간지대에 있는 사원에서도 그렇고 우주정거장인 노마드나 아니 심지어 달로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RP가 인간이 아닌 로봇이라는 점에서는 총몽을 일단 떠올리게 하고, 아키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요. 영화의 기본 설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배경은 2060년대 근미래를 다루고 있고, 인간과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본작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LA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미국 정부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AI의 선전포고다라고 간주하면서 AI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계는 한쪽은 미국, 그리고 반대쪽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AI의 우호적인 가상의 국가 뉴아시아,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대 AI 문명 결전 병기로서 노마드라는 우주 정거장을 띄워놓고 뉴아시아의 AI 기지를 발각하는 족족 대기권 밖에서부터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뉴아시아와 AI 측에서는 이 노마드야말로 가장 먼저 요격해야 할 공격 대상인 거고요. 주인공 조슈아 테일러는 로봇 공학자인 아내 마야와 함께 뉴아시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실 테일러의 정체는 뉴아시아에 잠입한 미국 측 첩보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봇 공학자인 마야는 당연히 AI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는 자기 정체를 아내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특수 부대가 테일러가 거주를 하고 있는 뉴아시아의 마을을 습격을 하고 일시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결국 노마드에게 마을 전체가 발각이 되어서 폭격을 받고 마야는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약 5년 뒤에 첩보원 일을 그만두고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테일러에게 미군이 접촉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데 니르마타라는 AI를 창조한 인물이 알파5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했으니까 그것을 없애라는 내용의 인물입니다. 조슈아는 우여곡절 끝에 알파5를 찾아내는데 알파5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주 어린 나이에 AI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파5는 RP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조슈아는 RP와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마야가 뭔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RP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조슈아의 동료들이 다 사망했기 때문에 조슈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임무를 벗어나서 RP와 함께 마야를 찾기 위해서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게 영화의 중반부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영화에서 미국인들, 특히 미군은 LA 핵폭발로 말미암아서 가족을 잃은 복수를 하려는 집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반에 네안데르탈인을 언급했던 대사로 미루어 봤을 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등한 종족을 절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언젠가는 희망이 올 거라는 믿음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희망에 대한 믿음이 어떤 논리를 갖고 체계화된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속의 미국인들은 종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반면에 뉴아시아의 인간들과 기계들은 반대로 가족을 만들려는 세력입니다. 특히 기계는 번식 능력이 없으니까 마야 같은 인간을 입양해서 양자로 들여서라도 가족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뉴아시아에서는 인간과 기계들을 동등한 생명체로 간주하고 오히려 AI들이 니르마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미국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조슈아는 두 세력 사이에 끼인 캐릭터입니다. 일단 조슈아는 겉으로는 신체가 절단되어서 의수로 대체하고 있는 사이보그고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라는 본작의 주제에서 봤을 때는 조슈아는 두 세력 사이에 끼인 상태, 이중간첩이라는 신분도 그렇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인간은 결국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를 발명했다. 조슈아 같은 인간은 기계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결국 기계와의 공존이 해답이라는 것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조슈아는 사망하진 않았지만 혼수 상태로 5년째 투병하고 있는 마야를 결국 만나게 되고 지저스를 외칩니다. 신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를 대속해서 다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한 존재라면 마야 역시 영화 속 AI들을 창조한 선대 니르마타의 딸이면서 기계들에게 지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함으로써 역으로 기계들을 해방시킨 예수와 다름없는 인물인 겁니다. 조슈아는 결국 눈물을 쏟으면서 마야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 생명 유지 장치를 정지시키는데 이 장면에서 마야의 뒤에는 AI들이 믿는 종교 사원의 우상이 보이게 됩니다. 조슈아도 결국 희망과 믿음을 잃은 인간이었지만 마야의 순교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시 얻게 됐다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희망인지는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인간과 기계와의 공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두 개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마야를 떠나보낸 직후에 RP와 조슈아는 미군에게 잡히게 되지만 조슈아의 기지로 결국 노마드를 무력화하고 추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추락한 노마드의 잔해가 지상에 서 있는 RP의 양 옆으로 배치되어서 날개의 형상을 형성하는데 당연히 이 이미지는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RP가 새로운 구원자이자 지상의 지도자로 떠오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엔딩 장면으로 끝나는데 본작의 모든 일들의 원흉이 되었던 사건 10년 전에 LA 상공에서 있었던 핵폭발은 결국에는 인간의 실책이었어요. 미국의 실책이었고 스스로를 이 행성의 최상위 종족으로 여기는 인간에게도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간들이 창조한 AI는 과연 완벽하게 현명하고 선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미국이 패배하고 공존을 기치로 하는 뉴 아시아와 AI들이 승리한 시점에서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RP가 과연 미국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군중이 니르마타를 외치면서 열광하는 가운데에 RP가 미소를 짓는 이 엔딩 장면을 위와 같은 의문을 남기는 열린 결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말하자면 되게 배가 부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도 물론 혹평이 많았던 만큼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불필요한 대사도 좀 있고 간혹 가다가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인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급발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할 만한 철학적인 주제들이 수많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람을 하면서 그런 주제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영화입니다. 아까 오스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스카는 예전부터 SF 영화에 굉장히 박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도 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지만 늘 SF 영화에게 그나마 열려있는 시각효과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을 뿐인데, 최소한 그 장르 영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리고 게러스 에드워즈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 왔느냐 거기에 미루어 보면 저는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이런 좀 독창적인 영화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감독의 차기작은 아쉽게도 주라기 월드라는 주라기 공원이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속한 주라기 월드 신작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리지널 영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즈 감독이.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오스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돌아오겠습니다.